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 지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유세벽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장 마감하고 나온 공시들도 또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메리츠 금융지주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에서는 현재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장 마감하고 금융지주 내에서 1호로 밸류업 자율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밸류업 프로그램 우등생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공시로 나왔을까요? 지금 저도 기사 체크를 지금 빠르게 좀 해봤었는데, 네. 25분 전에 좀 올라온 기사더라고요. 그 금융주주 메리츠에서 지금 주주환원 정책, 순이익, 단기 순이익의 50% 오. 굉장히 화끈한 그것도 24년도 올해 국한된 게 아니고 25년도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밸류업이라는 거는 결국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프리미엄을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글로벌 은행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타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은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됐나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모멘텀은 확실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형 금융주인 그래도 메리츠가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 기반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피크아웃 이런 우려도 있고 아무래도 그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 배당 증가금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 그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 현 가격대에서는 긍정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네. 지금 현 가격대는 이제 곧 피크아웃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은 조금 보수적으로 드리고 싶고,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융주 전반적으로도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실까요? 최근에 좀 밸류업 보유자의 관련주들, 영역이라고 보유자의 영역. 지금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네. 있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다소 올라타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오케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밸류업 자율 공시가 차차 올라오겠지만 금융주 전반적으로는 약간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 파나진이 시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HLB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파나진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진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체외 진단 키트 승인권이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시간의 상한가에 달성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저기 HLB 그룹주랑은 별개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주상적으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장 마감하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네. 항상 조심해야 될 거.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을 주의하자. 좀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힘이 셌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역시나 항상 윗꼬리를 조심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승인을 받은 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건 맞는데요. 항상 뭐 이러한 진단 키트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신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항상 승인을 난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그 다음에 재료 소멸이 되게 빠르게 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의 시간에서 상가가 같지만 이제 막상 내일 장 열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HLB 파라진 같은 경우는 HLB 그룹주들 하락 나올 때 같이 빠졌습니다. 같이 빠졌는데 지금 사실상 HLB 상승 나올 때는 여기는 못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똑같이 뭐 위에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차익 매물 욕구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차익 매물은 주의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신규 접근보다는 사실 뭐 신규 접근 뭐 야수의 심장 가지시고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 속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지만 좀 변동성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 대봉 LS, 한국 BNC,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조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조금 쉬어갔었는데 내일 시장부터 다시 한번 좀 달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단기간에 좀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중에서요.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그런 진짜로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 말고요. 이렇게 무슨 플랫폼 사업으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 약효를 좀 좋게 한다던가 이런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바이오 쪽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라던가 인벤티지랩이 그런 케이스고요. 실제로는 뭐 신약을 개발하는 한미약품은 움직임이 없는데 오히려 펩트론이라던가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과거 사례가 바로 알테오젠이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바이오가 플랫폼을 가진 바이오 기업이 기술 이전이라던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신약을 여러 가지 복제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엔 그 플랫폼 기술이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알테오젠도 역시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양상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횡보하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고 또 계단식 상승 나오고 네. 이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저 부분이 이제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알테오젠은 급등이 나온 거고 펩트론이라던가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직 기술 이전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물질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만약에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는 보겠다 하시면은 지금 뭐 따라 들어가셔서 좀 짧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탑픽을 꼽자면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좀 사실 뭐 네. 이런 유들은 사실 센 종목들이 계속 셉니다. 뭐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겪었잖아요. 네. 삼양식품부터 한미반도체부터 알테오젠까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 가장 강한 거는 아무래도 펩트론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뭐 펩트론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펩트론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 탑픽 종목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스템 바이오텍이 지금 시간에 하한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임상 관련해서 공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공시인가요? 저도 지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주가가 하락한 시간에서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아무래도 그 임상 그 6월 7일 날 이슈가 있었던 게 퓨어스템, AD주, 삼상 발표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이름만 들으면 뭔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토피 피부, 염 그 치료제. 임상 삼상이라는 거는 결국에 지금 많이 기술이 진척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공시가 좀 안 좋은 결과로 나왔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지금 현재 주주분들께서는 좀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지금 딱 봤었을 때 차트를 봤었을 때 그래도 탄력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졌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61선 그러니까 심리선인 2,700원 라인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 보유자 영역이시라면은 2,400원 정도까지는 좀 우선 지켜보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발적 악재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지속 가능한
그런 악재의 시작인지 그런 것들은 좀 재료의 크기를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혹시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내일 시장에서 좀 주의,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 좀 알아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네. 39,000원에 20%요. 20%요? 어저께 좀 급락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나뉘었네요. 그러면 그래도 긍정 의견 들어봐야겠죠. 사실 뭐 지금 기사를 보니까 2분기 실적 뭐 기대된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시청자님 걱정 말고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온 부분이 어떤 악재나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이 좀 깊었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 되긴 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승할 모멘텀 자체는 뚜렷이 있다. 그리고 OLED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 최근에 OLED 관련해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12% 성장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얼마 전에 OLED 관련주들이 단체적으로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녹스 첨단소재도 마찬가지로 대열에 합류했다가 지금 살짝 눌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장대 운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으면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39,000원인데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손실권이긴 하지만 지금 그나마 좀 버텨볼 수는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35,000원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손절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매수가 자체가 좀 위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변동을 버티기에 조금 버겁진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가 자체를 보면은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요. 57,400원이 과거에 고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뭐 계속 조정, 상승, 조정 반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26,000원, 25,000원 라인 여기를 지켰었어요. 3만 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3만 원부터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거의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어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1분기, 2분기 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3,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의 지금 신제품들 그리고 앞으로도 공개되어질 스마트폰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OLED 시장은 지금 여기서 침체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스마트폰 쪽에서 계속 안 좋았다 했는데 최근에 계속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OLED 관련주들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러한 단기간에 이런 하락, 이런 눌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위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이런 조금 변동이 크게 나올 경우에 많이 흔들리시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함에 있어서 뭐 오히려 지금 비중이 20%인데 이거를 처음에는 5% 정도 매수하시고 또 눌리면은 또 5%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녹스 첨단 소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글과 컴퓨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 네. 45%요. 네.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신데 두 분과 함께 빠르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도 너무 안 좋으신데 네. 올라갈 만한 여지가 좀 있을까요? 여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솔직하게 좀 찾아보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봤었을 때 뭐 실적이 좋아지는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확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주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상승했었을 때 이런 좀 모멘텀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우선 그 중립 의견을 드렸던 첫 번째 이유가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비중이 45%라는 거는 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강하게 들고 있고요. 매수가가 또 28,000원이라면은 굉장히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타기를 조금은 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의 가격은 어느 정도 하단 라인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라인이 한 22,000원 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2,0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 라인이 이탈이 된다라면은 조금은 버거워질 수도 있어요. 차트를 확 줄여서 봤었을 때 22,000원대의 가격 라인은 굉장히 잘 지켜줬던 과거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는 손절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중을 덜어내라고 하셔도 솔직히 손이 안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정은 일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상승 모멘텀은 결국에 실적에 비벼봐야 되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주가 상승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손절 라인 좀 정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7만 9,900원에 5%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17만 9,900원이면은 정말 높은 가격대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네요. 그럼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워낙에 매수가가 높으신데 어디에서 사신 건지 좀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통화 연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매수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17만 9,900원은 좀 말이 안 되고요. 고점이 12만 4,500원인데 그러니까요. 뭔가 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로봇주들이 계속적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2분기만 딱 봤을 때 시장을 지배했던 섹터가 크게 뭐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이잖아요. 결국엔 다 실적이 좋았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인 이 로봇주들의 약간 소외감이 느껴졌고, 중간중간에 세게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한 이런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사실 힘을 내지 못했던 2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로봇주들이 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테슬라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이런 로봇주들의 기대감이 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로보틱 택시도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성장주들의 어떤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 투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시중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보면은 무인 커피숍 가면은 그 관절 로봇이 네. 두산 로보틱스 거거든요. 대부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신 분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면 납품을 했고 그리고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3, 4분기 실적이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나와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쨌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동반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일단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었다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단기에 어떤 승부를 본다? 이건 좀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파월 의장이 만약에 지금 뭐 9월에도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약간 선을 그은 상황인데 실제로 올해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과 지금 어쨌든 산업적인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실적주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이런 쪽으로 지금 키워드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축되어 있는 키워드 속에서 지금 로봇주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로봇주의 시간이 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내 종목도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340번님이 손실이 큰 종목 두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네이버인데요. 매수가가 27만 원대고요. 23%입니다. 41% 지금 손실 중이신데 추가 매수 후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까지도 뭐 네이버 계속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안 좋다. 뭐 네이버 웹툰 상장으로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사실 이 네이버가 계속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그 네이버 쇼핑 이커머스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네이버 측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왜냐면 디스플레이 광고라던가 이런 키워드 광고들 이런 것들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증가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어쨌든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계속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게 고금리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광고, 키워드 광고라던가 배너 광고를 그런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금리가 내려오고 어쨌든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광고주들 입장에서 물론 대형 광고주들이야 뭐 고정적인 매출을 발생을 하겠지만 지금 뭐 중소형 광고주 그런 소형 광고주들은 사실 그 광고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 광고라든가 디스플레이 광고로 지금 뭔가 실적이 개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금 효자 역할을 했었던 그 이커머스 관련 네이버 쇼핑 쪽이 지금 실제로 알리랑 테무에 완전 밀려버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쿠팡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커머스에서 지금 네이버 쇼핑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지금 일본의 라인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럼 네이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이퍼클로버도 AI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도 없고 그러면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투심이 완전 이탈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결국에는 네이버가 다음에 뭘 할 것이냐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매수가랑 비중도 꽤 크신 상황인데 이 27만 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금 뭐 단기간에는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네이버 경영진과 뭔가 좀 나서서 어떤 뭔가가 발표가 되면서 여기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나와줘야지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네이버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를 좀 보시면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15만 원, 5천 원까지 이탈하면은 과거의 이 저점도 이탈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네이버가 이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왜? 이커머스 사업도 지금 알리랑 테무 중국에 뺏기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쿠팡이라던가 그런 쪽에서도 지금 차지를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매출, 이커머스 매출이 개선에 대한 여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일본 쪽에 있는 라인 사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네이버가 광고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부족하다라는 점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당분간은 네이버에서 뭔가가 반전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포지션도 취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5340번님,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마트입니다. 매수가가 81,000원대고요. 비중은 22% 보유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거의 30% 가까이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시거든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은 소비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곳을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우선 앞서 이주호 본부장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네이버도 저도 쓰고 있고 이마트 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한데 주가는 정말 하염없이 차트를 한번 쫙 줄여서 볼게요. 정말 과거의 영광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가는 바닥을 향해서 땅굴을 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악재들도 있었고 글로벌적인 환경도 있었겠지만 이마트 자체적으로도 뭐 지마켓이라던가 옥션을 인수를 하고 이런 사업적으로 개편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지는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었고 그리고 앞서 이제 테무라던가 알리라던가 이런 경쟁 후속 업체들의 그런 경쟁력 심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매장을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마트의 직접적인 매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럼에도 지금 조금 한 가지 안도할 부분은 이제는 대부분의 악재가 다 오픈이 됐고 이제는 업황이 바로 개선이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조금은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서는 그런 길만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은 걸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액션은 절대 취하지 마시고 여기가 진짜 찐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유념해 두시고 지금 손절하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느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약 7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라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좀 덜어내시고 편안하게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이마트는 지금 저점 구간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고민되실까요? 태성이요. 태성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1,500원에 네. 50%입니다. 11,500원이요? 그럼 네. 그때 한번 하락했을 때 그때 들어가신 건가 봐요, 네, 시청자님. 네. 회사가 뭐 좋다고 그래서 그냥 나이가 제가 좀 많아서 네. 이것저것 사고 팔고 잘 못하는데 그 좋은 회사라고 뭐 계속 오르길래 또 샀죠.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잘 부탁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부정과 긍정 의견 모두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이후로 계속 지금 4거래일자 하락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좀 뭔가 의심을 하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래량이 없이 16%가 빠졌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악재 뉴스가 나왔거나 왜 빠진 건가요? 모르겠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이 주가 보시면요. 3,260원부터요. 네. 14,210원까지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단기간에 거의 5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성이라는 종목이 결국에는 뭐 사실 업체는 PCB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HBM이랑 뭐 이런 쪽으로 엮여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5배가 거의 5배 가까이 4배 이상 올랐는데 그러면 여기서 딱 그러면 16%가 빠졌을 때 약간 의심이 들었었어야 된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거의 200% 이상 오른 거잖아요. 200%, 300% 가까이 올랐는데 그럼 여기서 16% 빠지는 게 이상한가요?
숫자로만 봤을 때는 안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2달 동안 300% 가까이 오르고 나서 16%가 빠졌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빠진 거가 버티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자꾸 강조드리는 게 이 주식은 올해 4월 달에 3,260원 하던 주가였습니다. 주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14,21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고점이잖아요. 근데 11,000원 부근에서 내가 이게 장대연봉이 나왔는데 그건 단순 조정인가? 그리고 여기서 딱 매수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쨌든 고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중립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눌림이 나온 이후에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과거에 상한가 갔을 때 6월 7일 상한가 간 이후에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빠질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뿐더러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립 의견을 드렸고 비중이 지금 너무 크신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날 6월 7일 날 상한가 갔었을 때가 9,47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 9,500원 라인이 무너진다 그러면 비중 축소라던가 어떤 손절까지도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14,000원대까지도 트라이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매수가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9,500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기서 비중을 진짜로 줄여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지금 단기에 급등 나온 게 진짜로 테마성으로 오른 거라면 그대로 주가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주가가 돌아간다면 3,000원대인 것 같은데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근데 네. 이거 오르긴 오를 수 있고 제자리 구매한 가격까지 가긴 갈 수 있나? 네, 가격대까지 갈 수 있나에 대해서는 예, 참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요. 네.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가총액 2,600억인데 지금 이미 거의 400%가 올라서 2,600억인데 원래 그러면 1,000억 부근이 안 됐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약간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유보율도 적고 일단 뭐 하여튼 적자고 이런 기업들은 약간 테마성, 이슈성으로 올라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14,000원까지 가려면 뭔가 이슈가 나와주지 않으면은 사실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짧은 거래일 동안 많이 깊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 전량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손절가도 제시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오면은 그냥 비중을 한 번에 다 못 파시겠다 하시면은 일단 일부라도 덜어내신 다음에 만약에 더 올라가면은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무조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른 종목으로 꼭 수익 보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대원전선 네. 4,169원에 있고 네. 비중은 10% 있거든요. 4,100원대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 이번 주에 들어가셨어요? 한 2, 3일 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2, 3일 정도 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다행입니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전선주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대한전선, 대원전선, LS 일렉트릭 매수가가 다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지금 대원전선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잘 들어갔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잘 들어갔다. 그거는 저는
대형주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극심하고 또 크게 치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잘못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지금 매수가가 4,200원 부근이신데 뭐 현재가도 조금 살짝의 조정은 들어왔겠지만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전력 케이블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공통된 의견이고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라던가 AI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력 센터가 이런 케이블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 원자재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도 봤었을 때 걱정할 만한 부분의 조정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즉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환도 내에서는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전선은 전력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매기가 쏠릴 것이다. 계속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은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부분에서도 올해 요번 그 3분기, 2분기 실적에서는 좋은 모습을 못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3분기, 4분기가 더욱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의 주가 탄력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차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만 5천 원에 50%요. 아, 이번 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아, 네.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들어달라고 요청드리기도 전에 두 분 모두 긍정을 들어주셨어요. 본부장님께 현대차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님 이번 주에 들어가셨는데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비중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굉장히 잘 들어가신 것 같고요. 어, 매매를 잘하시는 분 같으세요. 네. 뭐 그래서 일단 뭐 노리고 들어가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잘 들어가셨다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도 IPO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뭔가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시면 인도 IPO가 이제 되는 10월달 부근 그때쯤에 뭔가 저는 좀 크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를 무상증자하면서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주였던 현대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밸류업과 엮여서 인도 IPO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실적 모멘텀이면 모멘텀 앞으로 뭐 하려는 미래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면 모멘텀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뭐 두말하면은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그냥 지금 좋은 가격대에 눌렸을 때 잘 매수하셨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현대차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경로를 바꿔서 이제 문자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253번님께서 경창산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590원에 5% 상한가 처음이라 어찌 대응할까요? 참고로 줍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경창산업은 뭐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니까 너무 축하드리고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네.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쳤었을 때 위로 다시 한번 쏘아 올린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스탑 기능을 좀 사용을 해서 3,000원 부근에 스탑을 좀 사용을 해서 네. 좀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진짜 크게 주가가 뛰어오를 만한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재료인가라고 봤었을 때 이슈성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정말 뭐 가속 페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를 정말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말 단기적인 이슈성으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이슈성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그 스탑 기능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는 3,500원에서 내지는 4,0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스몰캡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요행을 바라는 그런 투자이지 않을까.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탔다가 계좌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을 수가 있으니 네,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3,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부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천홍준님께서 우리 금융지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4,590원에 22%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마 오늘이나 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신 걸까요? 뭐 이거는 사실 잘 들어갔다 말다 할 종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밸류업의 수혜주, 저PBR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금융 지주를 왜 선택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그 4대 은행 있죠? 네. KB, 신한, 우리 또 하나 뭐였지? 뭐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일단 하나, 이것까지 4개가 있잖아요. 네. 4대 금융 지주사 있는데 그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본인이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모르시겠지만 주거래 은행으로 아무거나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은행을 쓰셔가지고 저걸 고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는 KB를 쓰는데 우리 샀어요. 이러면 차라리 그냥 본인이 쓰시는 거 갈아타시는 게 더 네.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4개 중에 어떤 걸 사셔도 지금 뭐 이게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투자하신 거 본인이 주거래로 사용하시는 은행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다음으로 언제나 100%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풍원정리 가지고 계시고요. 18,100원에 20% 오래 기다렸는데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가 하락했어요. 추가 매수 없이 입절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참 제가 안타깝네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고점 찍고 윗꼬리 달고 최근에 하락하다가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들어왔는데 우시천사님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솔직하게 풍원정밀 진짜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몇 근데 년을 좀 기다리셨어요? 아쉽네요. 좀 그때 그 윗골이 달았을 때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고 좀 잘라내셨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데 네. 그래도 좀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었던 이유는 지금 저도 체크를 좀 못 해봤지만 특별한 그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실적을 잠깐 돌이켜 봤었을 때 실적으로서 치고 나갈 종목은 아니다. 결국엔 이슈성으로 테마성으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결국엔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먼저 손절 라인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손절 라인은 결국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을 것 같습니다. 13,0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밑으로 그러니까 10,000원 부근으로 다시 후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손절 라인을 지키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비중이 20%라는 거는 금액이 또 어떻게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13,000원 부근에서 비중의 10% 정도라도 꼭 덜어내셨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8,000원 부근 여기에서는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토마스님께서 현대공업 가지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010원이고요. 20% 올라갈 듯 하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토마스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현대공업 가지고 계셨는데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준비해야 되는데 뭐 자동차 부품주니까 실적 잘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좀 괜찮은데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좀 차별화를 보이는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SL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SL이 왜 도대체 걔는 왜 신고가를 갔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이익률이 올해 9%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한온 시스템, HL만도, 뭐 화신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돼요. 그런데 SL만 지금 9%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LED 헤드램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단가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EV9부터 시작해서 그런 LED 램프에 대한 그런 가치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다른 부품주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다 실적은 좋고 저평가고 이런 것들이 맞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뭐 수익성 그다음에 실적, 수출 이런 것들에 포커싱이 맞추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좀 다른 차별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랠리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 차라리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나는 지금 이거 못 버티겠다 하시면은 차라리 이거보다는 대형주라던가 오히려 인도 쪽 공장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L도 괜찮을까요? 네, SL 인도 공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모비스가 인도에 진출을 안 한다고 얘기를 아까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한다면 원래 SL이 현대모비스에도 납품을 하는데 만약에 현대모비스에 납품 안 하고 인도 공장에서 바로 현대차 공장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 SL 입장에서는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인도에 공장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 강현규 매니저 나와 계신데요.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습니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략주까지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